동네 약국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작고 소박한 제품 하나가 주름을 펴주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우시죠? 수십만 원짜리 크림과 복잡한 10단계 스킨케어 광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답은 어쩌면 매대 가장 아래 칸, 눈길조차 받지 못했던 곳에 놀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벌프 바세린 벌프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떠날 겁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인 피부에서 시작해서 몸속 깊은 곳의 혈관, 뇌 건강, 암 예방,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강검진 이야기까지 짚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품위 있고 활기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완벽한 지도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파트 1. 피부의 기적, 바세린. 자, 먼저 그 작은 석유 젤리 한 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물질이 무엇이길래 한 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을까요? 원래 바세린은 브랜드 이름일 뿐이고 그 안에 든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툼, 석유 젤리, 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인부들이 시추 장비에 쌓이는 찌꺼기를 발견했는데 화학자들이 이 물질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걸 알아챘죠. 그들은 이 찌꺼기를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석유라는 말 때문에 겁부터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 그거 휘발유랑 관련된 거 아니야. 하고 정제되지 않은 원유 찌꺼기에는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는 백색 바세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입니다. 까다로운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걸러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스킨케어 도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게 좋을까요? 비싼 명품 크림보다 나은 점이 뭘까요? 피부과 의사들은 바세린을 밀폐제, 어클루시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위에 물리적인 보호막을 씌운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로션은 피부에 수분을 넣으려고 하지만 그 수분은 바르자마자 금방 증발해 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바세린은 그냥 얹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을 꽉 잠가버립니다. 피부 세포 안의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상처난 곳이나 레이저 시술 후에 바세린을 쓰는 겁니다. 촉촉한 환경에서 우리 몸이 가장 잘 회복되니까 안전할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죠. 인터넷에 보면 바세린이 석유에서 왔으니 암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떠돕니다. 이 오해, 지금 바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도로 정제된 페트롤라툼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보건 당국에서 발암성이 없다고 인정한 성분입니다. 바세린의 분자는 크기가 너무 커서 피부 깊숙이, 혈관까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피부 표면에 머물 뿐이죠. 숟가락으로 퍼먹지 않는 이상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안전합니다. 주름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세린이 안티에이징 화학 성분을 피부에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 본연의 생태계를 지켜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예전보다 수분이 훨씬 빨리 빠져나가죠. 이를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건포도처럼 쭈글쭈글해지고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훨씬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때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 증발을 딱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보습이 유지되면 피부가 수분을 머금어 탱탱해지고 그 볼륨감이 잔주름을 밀어 올려 사라지게 만듭니다. 바세린, 이렇게 쓰세요. 그냥 마른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은 마지막 코팅, 즉 마감제로 쓸 때 최고입니다.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 먼저 수분 공급. 세안 후 평소 쓰시는 수분 크림을 바르세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든 제품이면 수분을 끌어당기니 더 좋습니다. 2. 코팅하기. 콩알만큼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덜어내세요. 손가락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크림을 바른 얼굴 위에 톡톡 두드리듯 덮어주세요. 3. 결과.
비싼 수분 크림을 밤새도록 피부 속에 가둬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들보들하고 쫀득한 피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꿀팁 하나 더, 레티놀과 함께 써보세요. 레티놀이 주름에 좋은 건 다들 아시지만 건조하고 자극적인 게 흠이죠. 레티놀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을 쓰면 자극은 확 줄이면서 안티에이징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갈라진 발 뒤꿈치, 바르고 양말 신고 주무세요. 건조한 팔꿈치, 심지어 큐티클에 발라 손톱 건강을 챙기는데도 그만입니다. 주의사항,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세린은 워낙 밀폐력이 좋아서 수분뿐만 아니라 기름과 세균까지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눈가 주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세요. 파트 2. 만성질환의 진실. 자, 피부가 윤기나게 변했다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혈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노화 이야기거든요. 진지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 약들을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믿으시나요? 약만 먹으면 수치가 내려가니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약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임시방편인 밴드일 뿐입니다. 물론 약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당장의 위급한 상황을 막고 증상을 조절하는 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문제의 뿌리까지 뽑아주진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약은 혈관을 억지로 넓히거나 수분을 빼내서 혈압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애초에 혈압을 오르게 만든 딱딱하고 염증 낀 혈관 상태를 고쳐줄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수치는 낮춰주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활습관은 바꾸지 않고 약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몸은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신경병증이 오고 눈과 콩팥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진짜 치유를 원하신다면 약방 너머를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의 염증과 대사 건강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파트 3. 식단 해독하기. 그럼 근본 원인은 어떻게 고칠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혈액 검사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혈액 검사표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벌프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즈, 벌프부터 볼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150 이상 나오면 다들 내가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범인은 지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성지방의 주범은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흰쌀밥,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이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 정확히는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나쁜 식습관으로 생긴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그때부터 끈적해져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섭취의 법칙은 뭘까요? 저지방이 정답이 아닙니다.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정답입니다. 피할 것,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피하세요. 마가린, 튀긴 가공식품, 공장제 빵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처리할 줄 모르는 인공지방입니다. 줄일 것, 오메가-6 지방산을 조심하세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같은 저렴한 식물성 기름에 마른데 현대인은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먹을 것, 오메가-3를 챙기세요. 등 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염증을 줄이고 피가 떡지는 걸 막아줍니다. 파트 4. 뇌 건강과 연결고리.
이 염증 이야기는 정신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한다 거나 기분이 좀 처진다고 느끼시죠? 뇌도 우울증을 피하려면 제대로 된 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혈관이 딱딱하거나 막혀 있으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뇌 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브레인 푸드 벌프가 필요합니다. 이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미약, 파래 같은 해조류와 녹색 채소, 통곡물에 많습니다. 에트립토판, 바나나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 우리 몸은 이걸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이 버섯과 해조류, 항염증 효과의 최강자들입니다.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피를 맑게 하고 표고버섯 같은 버섯류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기와 수영은 단순히 칼로리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미세한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펌프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죠. 운동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내 혈관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파트 5. 식탁 위의 암 예방. 염증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주제인 암 예방도 짚고 넘어가죠. 설탕이 암의 먹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암세포는 굶주린 세포라 성장하기 위해 포도당, 설탕을 미친 듯이 먹어치웁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도 굶어 죽으니까. 핵심은 탄수화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벌프 혈당 지수, GI, 벌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나쁜 탄수화물, 흰빵, 설탕, 흰쌀밥, 탄산음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때 쏟아져 나오는 인슐린이 암세포에게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 통곡물, 채소, 콩류, 에너지를 천천히 내보내서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여기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5가지 식품을 소개합니다. 1. 브로콜리, 항암 채소의 왕이죠. 설포라판 성분 때문입니다. 5팁, 푹 삶지 마세요. 살짝 쪄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씻을 때는 꽃봉오리가 잠기게 거꾸로 식초물에 담가두면 먼지와 벌레를 뺄 수 있습니다. 2. 고구마,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5팁, 껍질째 드세요. 영양소는 껍질에 많습니다. 주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군고구마보다는 삶은 고구마나 생으로 드세요. 구우면 당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3. 해조류, 미역기요 다시마 끈적끈적한 성분에 후코이단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토마토,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죠. 5. 중호, 샐러드처럼 생으로 두지 마세요.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익혀야 라이코펜이 나옵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지만 익혀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5.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50분의 법칙, 통마늘을 바로 냄비에 넣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다지거나 으깬 뒤에 10분간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이 휴지기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항암 치료 중 식사에 대하여 여기서 잠시 따뜻한 조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항암 치료 중이라면 규칙은 달라집니다. 항암 중에는 입맛이 뚝 떨어지죠. 이때는 억지로 건강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메스껍다면 억지로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을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1순위입니다. 생존과 체력이 우선이고 엄격한 식단 관리는 그 다음입니다. 파트 6. 현명한 건강검진 가이드. 마지막으로 의사와 병원 이야기를 해보죠. 검사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건강해질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해로운 방사선에 노출되고 불안감만 키우고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딱 정해드립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 증상이 없다면 PET-CT, PET-CT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전이 여부를 볼 때는 유용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검진용으로는 과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량제 없는 복부 CT, 조량제 없이 찍으면 장기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방사선만 세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칠 수 있죠. 뇌 MRI, 두통이나 어지럼증, 뇌졸중 가족력이 없다면 비싸기만 하고 굳이 필요 없습니다. 뇌종양 표지자, 암 표지자, 혈액 검사, 간단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선별 검사로는 부정확합니다. 수치가 높다고 다 암인 것도 아니고 불안감 유발, 정상이라고 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짜 안심. 심장 초음파, 심장 잡음이나 흉통, 심장병 이력이 없다면 루틴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검사, 가성비 최고 리스트 이건 타협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하는 검사들입니다. 내시경, 이장 조영술, 엑스레이 말고 내시경을 선택하세요. 카메라가 확실합니다. 1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장 질환을 조기에 잡으세요. 대장 내시경, 이건 필수입니다. 용종을 발견해서 암이 되기 전에 떼어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무조건입니다. 복부 초음파, 방사선 걱정 없고 안전합니다. 간, 담낭, 췌장, 신장을 보는데 탁월하죠. 저렴하고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목에 혹이 있는지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MRA, MRI와 다릅니다. A가 붙었죠? 이건 뇌혈관을 봅니다. 뇌동맥류, 혈관꽈리를 확인하는 건데 고혈압이 있다면 60세 이후에 한 번쯤은 꼭 찍어보세요. 질식 초음파, 여성 60세 이상 여성분들, 일반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로는 난소나 자궁 내부를 못 봅니다. 초음파를 해야 침묵의 살인자인 난소암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침대맡에 두는 3,000원짜리 바세린부터 식탁 위의 음식, 그리고 병원에서 내려야 할 결정까지요. 너무 많아서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모든 걸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오늘 밤 세수하고 바세린으로 수분을 가두는 것, 내일 점심에 튀긴 치킨 대신 생선구이를 고르는 것, 미뤄뒀던 대장 내시경을 예약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는 겁니다. 나이 드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활기차고 당당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여러분이 고마워할 겁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